우리 조동사의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강좌는 그 대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 대학생들이 이제 편입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이게 과외를 가르치기 위해서 제 제자들 중에 대학생 된 사람들 중에 이제 중고생 과외를 가르치려고 하는데 그 도대체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이 강좌를 듣고 학생들 그대로 가르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되게 반응이 좋다고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듣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은 그렇게 실용적으로 필요하기도 하지만 영어에 대한 것을 쫙 다루는 강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험의 기본이 되는 것이며 기본이라고 해서 가장 이렇게 수준 낮은 그런 것이 아니라 토대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만 잘 알고 있으면 나랑 같이 수업하는 이 내용만이라도 잘 알고 있으면 여러분이 독해를 하든 구문이든 문법 시험이든 다 이렇게 적용되고 활용되어질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큰 강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강좌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 완강하셔야 됩니다. 지금 3분의 2가 지금 넘어갔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는 혹시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분사, 뭐 태, 뭐 조동사, 뭐 가정법 이런 쪽 다 했어 이제. 뒤에 보니까 무슨 뭐 특수구문, 뭐 비교, 이런 거 뭐 형용사 쪽이니까 그렇죠? 비교, 뭐 이런 것들은 좀 덜 중요한 것 같아. 이래서 자꾸 끝 부분을 좀 이렇게 완벽하게 하지 않고 넘어가려는 그런 학생들이 있거든요. 정말 크게 착각하는 것입니다. 뒷부분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늘 학생들의 문제는 이런 거예요. 학교나 학원이나 그 교재에서 많이 다뤄지고 있는 내용들 있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여러 번 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좀처럼 잘 다뤄지지는 않고 있는데 독해할 때 자주 나오는 거 이런 게 있거든요. 전통적으로 자주 다루어지지는 않는데 독해할 때는 늘 필요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게 도치 이런 거 아닙니까? 도치, 그렇죠? 네, 어순 같은 게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뭐 이런 특수구문 같은 거, 또 삽입절 막 들어오고 이런 것들, 그걸 알면서도 끝까지 완강 안 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다짐하고요. 끝까지 완강을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예, 오늘 공부할 조동사 부분은요. 이제 can 부분입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 그 강한 추측 must 하면서요. 이미 벌써 can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3번으로 넘어오면서 cannot be라고 아까 했던 부분을 다시 하게 되는 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다시 한번 보십시오. He cannot be ill. 그는 아플 리가 없어. 그 다음 He cannot have been ill. 아팠을 리가 없어. 됐나요? 그런데 can에 있어서 우리가 공부할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두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가 cannot help ing죠. 자, I cannot. 근데 우리 과거로 할까요? Could not help laughing. laugh가요. 웃다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ing 붙여가지고 laughing at the funniest sight. 나는 그 우스운 광경에 웃는 것을 여러분 laugh at은 사람이 나오면 뭐라고 그랬죠? 전에 한번 얘기한 적 있죠. 예. laugh at 다음에 사람 나오면 그 사람을 향하여 웃다 그러니까 비웃다라는 뜻입니다. 예. 주로. 근데 laugh at 나오고 사람이 나오지 않으면 그냥 거기다 대고 웃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웃기는 광경에 막 웃지 않을 수가, 웃는 걸 피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cannot help ing죠. 그렇죠? 우리 뭐 하면서 공부할게요? 동명사의 관용주형법 공부하면서 했죠. 이것과 동의어가 뭐죠? 이제 과거니까 계속 could를 하면 could not, but 이렇게 나오면 뭐가 나오죠? cannot but이 나오면 laugh 하고 원형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왜요? 조동사가 나왔죠. 근데 동사가 아직 안 나왔어요. 이제 동사 나온 거죠. 그래서 원형 나오는 것이고 cannot 나오는데 help 동사 나왔어요. 원형 나왔어요. 그렇죠? help 뒤어서 ing 쓴 것입니다. 이때 조심할 것은 뭐라 그랬죠? help가 돕다의 뜻일 때는 절대로 뒤에 ing 나오면 안 되죠. 기억하십니까? help는 돕다의 뜻일 때는 그 뒤에 동사 원형 또는 투부정사 아무거나 와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동명사는 절대로 안 됩니다. ing는 절대로 안 돼요.
근데 help가 돕다 뜻이 아니라 피하다 뜻이죠. avoid, 피한 거잖아요. 이거 하는 걸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동명사 나오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자, cannot help ing라는 이 구문을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둬야 하는 것이고 cannot 썼을 때는 원형 나오는 것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이고 됐죠? 자, 그런데 또 이 cannot, can으로 해서 이어지는 구문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어느 문법 책이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문법 책이나 없는 것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걸 굉장히 저는 중요시 여기는데 그건 일종의 미스라고까지 생각합니다. 그 내용이 안 적혀 있는 거는. 자, 그게 뭐냐면 cannot to가 나오거든요. to. 이게 어느 책이나 있습니다. cannot to는. 근데 중요한 건요. can to는 아무 책에도 없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 책에도 없다 이러려고 했는데 혹시 내가 보지 않은 책에 있을 수 있어서 없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말 거의 대부분의 책에 이 내용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 얼마나 그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cannot to 이 부정문이었을 때는 무슨 뜻인 줄 아는데 can to였을 때는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잘 알아봅시다. 이번 기회에 이번 시간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무리 뭐뭐 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런 뜻이거든요. 아무리 뭐 이게 to가 무슨 뜻이에요? to가 너무 과한 거예요. 과한 거. 너무 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막 하는데 그게 해도 과해지지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해도 과해질 수가 없어.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말로 이거 지역하면요. 우리말로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잘 알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예문 나와 있는 거 보십시오. We cannot be too careful of our health. 자, 여러분 보세요. Be careful of가 무슨 뜻입니까? 어디에? 주의하다, 조심하다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건강에 조심하다 뭐 이런 말인데 거기에 cannot to가 나왔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거를 우리말로 그냥 지역하잖아요. 직역. 그럼 그대로 그냥 한국말로 해버리면 이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되거든요. 해볼까요? 우리는 우리 건강에 너무 주의해야 할 수가 없어. 그죠? 너무 주의할 수가 없어. 우리말로 이상하죠.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우리말로 지역해버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야야 이 말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런 식으로 해야 돼 라고 책들에서 이렇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직역해서 될 거라면 굳이 왜 이런 거를 마치 무슨 구문이 있는 것이냐 이렇게 써주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말로 지역하면 약간 이상하니까 그게 가르쳐 준 겁니다. 이게 뭐냐면 아무리 뭐뭐도 지나치지 않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요. 너무 과해지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해야죠. 우리 건강에 대해서 막 주의하잖아요. 주의하고 또 주의해도 과해지지가 않는다. 너무 과한 게 아니라고요. 이해하겠습니까? 너무 과한 게 아니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아직도 부족하다고요. 과하지 않다고요. 해도 과한 게 아니라고요. 이해하십니까? 제 말뜻을 잘 따라오십시오. 해도 과한 게 아니라고요. 아무리 해도 과해질 수가 없는 일이라고요. 더 하라고.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다른 예문을 한번 볼까요? I cannot thank you. I cannot thank you too much. 나는 너한테 감사합니다를 해도 과해지지가 않는다고. 아직도 부족하다고.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면 할수록 좋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cannot to는요. 혹시 이게 too much가 되면요. too much는 enough로 바꿔도 괜찮거든요. 그러면 좀 더 이해되시겠습니까? 나는 감사를 하고 해도 그래도 충분해질 수가 없다고요. 충분해지지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더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cannot to나 cannot enough나 무슨 의미예요? 더 하라는 겁니다. 더 하라는 거예요. 과해지지가 않는다고요. 이걸 여러분한테 완전히 머릿속에 집어넣고 싶습니다. 과해질 수가 없는 일이라고. 이 일은 해도 과해지지가 않는다고. 여러분이 선생님 이제 알았어요. 이제 빨리 넘어가요. 제발 좀. 그게 아닙니다. 자꾸 집중시켜야 됩니다. 해도 과해질 수가 없다고. 해도 충분해질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계속 해야 된다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라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다 이 말이죠. 아무리 감사해도 과해지지가 않는다. 지나치지가 않다 이거죠. 됐나요? 해도 과해지고 지나치고 충분해질 수가 없다고요. 그러면 낫이 빠지면 뭐게요? 낫이 빠지면 지나칠 수가 있다고요. 너무 심해질 때도 있다는 뜻이죠. 이해하겠습니까? 그렇죠? cannot to는 해도 지나치지가 않아. 계속 하라고 이런 뜻인데 can to는요. 하고 자꾸 그러다 보면 너무 심할 때가 있어. 야, 이제 그만 좀 해. 이런 거라고요. 이해하십니까 지금?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시험 문제 풀립니다. 자, can to는 뭐라고요? can to는 야, 좀 그만 좀 해입니다. 그만 좀 해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만 좀 해. 너무 심할 수도 있어. 여러분 이럴 때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요 문장 볼까요? 요 문장? 이 문장을 가지고 우리가 알아봅시다. 이 문장 가지고 알아봅시다. 시험 문제가 cannot이에요? can이에요? 라고 시험 문제 물어봤어요. 그럼 여러분은요. 가장 한심한 학생이 이런 학생입니다. 여러분 이런 학생이 되면 안 돼요. 책들 막 공부봤더니 cannot to 나 이거 배웠다. cannot to 아무리 모두 지나치지 않다. cannot to 배웠다. can to 이런 건 없어. cannot to만 있어. 그래서 무조건 cannot to 적는 이런 학생이 우스운 학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잘 보십시오. 이 글 앞뒤를 보세요. 앞뒤를 보면서 이 답을 알아야 됩니다. 아까 뭐라 그랬지? 정리하면 cannot to는 아무리 해도 과해질 수 없어. 과해지지가 않는다고. 과하지 않아.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가 않아. 그러니까 계속하라. 계속하는 소리고. can to는 야 너무 지나칠 수도 있어. 너무 과해질 수도 있어. 제발 좀 그만 좀 해. 그만해. 이런 말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너무 과해질 수도 있어. 너무 오바야. 이런 뜻이에요. 너무 오바라고. 그러니까 그만 좀 하라고. 그런 흐름이면 can to가 답이라고요. 그걸 어떻게 알죠? 앞뒤 문맥 보고 알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앞에 이렇게 내용 또는 뒤에 내용을 이렇게 글 속에서 이렇게 봤더니 여러분 모든 문법 시험 문제 어떻게 냅니까? 수능뿐만 아니라 어떤 뭐 입사 시험이나 편입 시험이나 무슨 시험도요. 어떻게 내죠? 문법 시험을 글 속에서 냅니다. 그 문맥 흐름 속에서 내지. 달랑 어떤 한 문장 딱 넣고 뭐게 이런 거 없어요. 오늘날. 그렇죠? 자, 흐름, 독해를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앞뒤 봤더니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요즘 건강 염려증에 걸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 건강에 주의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 요즘 우리는 너무 obsession, 그 강박증에 걸려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막 콩도 땅콩도 막 4분의 1을 쪼개서 먹고 그다음에 막 음식을 칼로리 계산해가지고 3kg가 오버됐어. 나 어떡하면 좋아. 막 이러고 이렇게 완전히 사람들이 거의 패닉 상태에 들어있다. 이건 오히려 그렇게 건강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쓴 나머지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 사람의 정신 건강이나 또 육체적 건강에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 우리 현대인들은 너무 지금 건강에 대해서 강박증을 너무 가져서 오히려 그게 독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 하다가 이게 나왔습니다. 답이 뭘까요? 우리 카메라 답이 뭐죠? 그렇죠. 캔입니다. 아주 자신 있게. 여러분은 이제 안 들렸겠지만 여기 지금 마이크가 있어서 캔입니다. 캔 아닌가요? 이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에요. 캔입니다. 진짜 그래. 여러분 봤어야 되는데 아주 정말 건방지는 모습으로 캔입니다. 그랬습니다. 너무 기뻐요. 저는 가끔 우리 카메라 PD님한테 이렇게 가끔씩 물어보거든요. 그거 왜 그러냐면 정말 강사로서의 가르치는 사람으로서의 정말 이건 진심인데요. 돈 뭐 이런 거랑 관계없이 하나의 바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설명 듣고 이해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 내 설명 듣고 난 이게 정말 저의 대학 시절부터의 저희 그 꿈이에요. 가르치는 걸 너무 좋아해요. 천직이에요. 제 직업이. 이럴 땐 전 너무너무 행복하거든요. 너무 지금 앞뒤 문맥이 뭐 어떻게 했어요? 너무 심한 거잖아요. 이거는 정말 너무 부작용이 있을 정도로. 그러면 can to라고요.
그만 좀 하라고 좀 그만 좀 둬라고. 어? 너무 과해질 수 있다고요. 너무 심할 때도 있다고요. 알았습니까? 그러나 만약에 이 문맥이 어떤 거라면, 자, 우리의 몸을 위해서, 뭐 답은 뻔하지만 우리의 몸을 위해서 우리 늘 신경 씁시다. 늘 건강 신경 씁시다. 이런 문맥이라면 답은 cannot to고요. 알겠습니까? 예. 굉장히 중요한 얘기였습니다. 수능 시험은 특히 이해가 됐느냐라는 걸 물어보기 때문에 달랑 무대뽀를 외운 사람들, 아주 그 일제시대 이후로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만 통용되는 그러한 식의 공부법, 무슨 법칙, 공식 뭐 이런 거, 그 법칙 같은 거, 맨날 무슨 법칙에 따라서 뭐예요? 그 법칙이 왜 나왔는지 모르죠, 그건. 그런 사람들 다 틀립니다, 이런 거. 알았죠? 반드시 문맥 보고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cannot to는 뭐라고요? 아무리 뭐뭐 해도 지나치지 않아. 그러니까 계속해. can to는 야, 제발 그만 좀 해. 너무 심할 수도 있어. 이런 말투라고요. 알았죠? 네. 자, 다음 이제 우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4번이죠. 4번. 메이 쪽인데요. 우리 메이도 전번 시간에 머스트 하면서 우리 얘기한 것이 있죠? 머스트 하면서 얘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강한 추측, 머스트. 약한 추측은 메이.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했던 것과 연관시키기 위해서 첫 번째 문장 A는 He may be ill, he may have been ill 해서 우리가 공부한 것을 먼저 썼습니다. 그는 아픈 것 같은데? 자, may have been ill은 뭐죠? 아팠었던 것 같은데? 이런 뜻입니다. 됐죠? 우리 여기서 하나만 더 추가할 것이 있는데요. 그 밑에 보세요. 써있죠? He might be ill은 뭐냐고요? might be ill. He might have been ill은 또 뭐죠? 일단 선생님 might가요. may의 과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가정법 시기 때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는 하고서 주어 난 다음에 바로 might 나오면 이건 may의 과거형이 아니고요. 과거형 might는요. 대절 속에 썼을 때만입니다. So that may 뭐뭐 하기 위하여 이렇게 해석되죠.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할 목적으로 하기 위하여 앞에 뭐뭐 하다 이렇게 됐죠. 그때 만약에 요거의 과거형을 쓰려면 그때 might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so that may 대절 속의 might는 뭐라고요? may의 과거형입니다. 알았죠? 뭐뭐 하기 위하여 뭐 했다 이건데 이게 전체가 과거 얘기면 might로 바뀌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나 그냥 처음에 주어 난 다음에 바로 might 나오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may의 과거형이 아닙니다. 그건 뭘까요? may보다 더 약한 뜻입니다.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이거 줘도 되겠죠? 그래서 가장 강한 추측이 must고요. 가장 강한 추측. 강한 추측. 그 다음이 may고요. 그 다음이 might입니다. 이건 아주 약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he may be ill 하면은 그는 아픈 것 같은데 이건데 might be ill 하면 그는 아플는지도 몰라. 혹시 아플는지도 모르고 이런 표현입니다. 얘는 he might have been ill 하면 걔가 아팠었는지도 몰라 이런 말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말은 어떤 문맥에서는 약간 비꼬는 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비꼬는 투가 될 수도 있다고요. 제가 하나 얘기를 해드릴까요? 이런 것이 뭐 시험지 나오진 않겠지만 여러분 May I ask your name? 이잖아요. May I 굉장히 공손한 표현입니다. May I ask your name? 당신의 이름을 물어봐도 괜찮겠습니까? 이거죠. 됐나요? 근데 그보다 더 약한 게 뭘까요? 더 공손한 게 Might I ask your name입니다. 당신의 이름을 물어봐도 혹시 괜찮을까요?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비아냥거릴 때 쓸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막 공주틱해 막 공주인 척을 너무 많이 해 막 그랬나요? 막 이런 막 무슨 명품만 막 휘두르고 뭐 나는 뭐 너무 막 잘난 척해요. 그럴 때 아이고 참 황공합니다만 Might I ask your name? 이름을 물어봐도 혹시 괜찮을까요? 뭐 이렇게 해서 비꼬기 위해서 쓸 때도 있다는 거죠. 좀 어려워지나요? 그러니까 아주 약한 표현은 가정법 때 얘기했잖아요.
아주 말을 약하게 쓰면요. 그 약한 말투가 뭔가를 비꼬는 말투도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주 언어의 유희죠. 네. 그래서 이 문장이 지금 그냥 어서독스하게 may보다 아주 약한 표현으로 쓴 거다라고 내가 얘기는 하지만 어떤 문장에서는 그게 살짝 비꼬아서 아플는지도 모르지. 이 말은요. 사실은 안 아픈데 아픈 척하는 거 아닐까? 이런 말로 쓸 때도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서부터가 아주 가정법적 어떤 그 마인드가 들어가는 겁니다. 아팠을는지도 모르지. 이렇게 아주 비꼬는 태도가 될 수도 있다고요. 늘 그런 건 아니지만. 됐죠? 어쨌든 뭐라고요? 말투만으로 따졌을 때 얘가 가장 강한 거, 얘는 아주 약한 말투라고요. 혹시 그럴는지도 몰라 이런 거라고요. 됐나요? 다음 보시죠. 이제 우리가 may에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may well이죠. may well. 이 may가요. 기본적으로 이 추측과 가능성 같은 거거든요. maybe 이러잖아요, 여러분. maybe 글쎄 혹시 그럴 수도 있고 뭐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추측, 가능 뭐 이런 개념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may well 이렇게 나오잖아요. He may well be angry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맨날 may well과 may as well을 맨날 헷갈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얘기하는데 well 추측, 가능 그 가능성이 꽤 있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럴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만하다, 뭐뭐 할만하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떨 때는 뭐뭐 하는 게 뭐뭐 할만해. 야, 걔 화날 만해. 그러니까 뭐뭐 하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고요.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요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꽤 있다라고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이 may well과 may as well을 헷갈리거든 아주 근본적인 것부터 들어가시면 됩니다. 알겠죠? 꽤 이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할 만한 일이야. 그런 게 당연한 일이야. 걔 화낼 만한 일이야. 걔 화내는 게 당연한 거야. 이해되셨나요? 예. 그럼 he may as well은 뭘까요? 얘는 이거랑 같이 공부하면 됩니다. You 써있죠? You may as well study as go out to play. 정말 많은 책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may as well as 이거 하는 것보단 이거 하는 게 나을 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번역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잘 보십시오. 아까도 제가 그런 말 했지만 영어에는 이거 하는 것 보다란 말 없습니다. 그렇죠? 영어에는요. 여러분 몸 하는 것 보다가 영어에는 뭐죠? 된 아닙니까? 된? 그렇죠? 영어에는 보다란 말, 몸 하는 것 보다 이런 말 없습니다. 몸 하는 게 낫다라는 말 없습니다. 더 낫다 이런 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말로 번역할 때 그렇게 하면 그 말 뜻은 맞는데 사실은 영어에서는 몸 하는 것 보다라고 써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라고 써 있죠? 새삼스럽게 눈을 부라리고 잘 보세요. as well as예요. 원급 비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원급 비교라고요. 나중에 비교를 하겠지만 여러분이 중2 때 as well as는 배웠을 것 같아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거 하는 것만큼 그 정도로 잘 이런 뜻입니다. 이거 하는 것만큼 그 정도로 잘 이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뒷 것뿐만 아니라 앞에 것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결국 여러분 얘는 추측, 가능 이런 뜻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떤 아이가요. 나가 놀라고 그러고요. 나가 놀라고 엄마 나 나가 놀라다 우리 딱 나가려고 그러니까 엄마가 약간 괄괄하신 분이면 야, 이 미친 새끼야 이러죠. 이런 미친 개 이러겠죠. 나가지 말고 들어앉아서 공부나 해. 근데 어머니가 그런 분이 아니라 좀 수준이 높으신 분이에요. 언어의 유희 뭐 이런 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머니 같은 분이면 자 어떻게 하실까요? 막 뭐라 그러지 않고 너 나가 노는 것뿐만 아니라 나가 노는 것만큼이나 공부도 그 정도로 잘할 수 있을 텐데 추측 가능 그럴 수 있을 텐데 이런 거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 되게 교양이 있는 편이에요. 약간 좀 뒤틀기도 하는 거고 너 나가 노는 것만큼 공부도 잘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경우 있죠. 여러분이 막 게임하는데 막 혈안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막 3시간째 게임을 하고 있어요. 막 히드라를 막 하면서 우와 막 이러고 있어요. 그때 왜 어머니들이 오셔서 야, 너 공부하는 걸 이렇게만큼만 하면 참 잘할 텐데 이런 말 있잖아요. 그게 이거예요. 그거 공부하는 뭐야 이거? 게임하는 것만큼 공부하면 그 정도로 잘할 수 있을 텐데 공부도 그 정도로 잘할 수 있을 텐데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게 결국 무슨 뜻이에요? 아이고 너 이거 게임하는 것만큼 그 정도로 공부도 하면 잘할 텐데 결국은 무슨 뜻이에요? 야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해라 이런 뜻입니까? 그게 아니라 사실은 이거 좀 이제 좀 그만 좀 하고 이거 좀 하지 그러니 이런 의미죠. 그렇죠? 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도 상당히 가정법적 말투가 들어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도 그 정도는 잘할 텐데 이렇게 썼지만 사실은 결국 뭘 전달하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고 좀 이거 해라 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투도 사실은 가정법적 말투가 있긴 합니다. 이해하셨나요? 무슨 말인지. 전에 가정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겉으로 말하는 거는 이런 뜻인데 사실은 속으로 전달하는 다른 말이 있을 때 그걸 subjunctive, 가정법이라고 했잖아요. 그건 약간 좀 그렇다고요. 이해하셨나요? 어찌됐든 우리 한국 그 교재에서는 결국 이 글을 쓰는 사람이 행하는 말이 뭐죠? 이거 하지 말고 이거 해라 이거잖아요. 그래서 B 하는 것보다 A 하는 게 나을 걸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말투는 뭐라고요? 야 이거 하는 것만큼이나 이것도 잘할 수 있을 텐데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B 하는 것만큼이나 여기 A고 여기 B면요. 그러면 A도 그 정도로 잘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말이고요. 그래서 결국 뭐라고요? B보다 A 하는 게 나을 텐데 나을 걸 이런 얘기라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 한국말도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하죠. 어머니들이. 됐나요? 그러면요. 차이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이거 하는 게 나을 거. 근데 여기서 우리 공부할 것이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죠. might가 하나 나오죠. might가. 여러분 그 might는 또 뭡니까 이게? You might as well A as B가 똑같이 나왔어요. 그러면 may as well A as B와 might as well A as B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might as well 해놓고 expect 이렇게 나와 있죠. The river to flow backward. 뒤로 강물이 뒤로 흐르는 걸 기대하는 게 나을 걸? 뭐 하느니? As expect me to change my mind. 내가 내 마음을 바꾸기를 기대하느니. 그러니까 이것도 지각하면 이거죠. 내가 내 마음을 바꾸는 것을 기대하는 것만큼이나 강물이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기대하는 것도 잘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쓴 거거든요. 결국 이거 하라는 거죠. 이거 하라는 거잖아요. 결국 이거 하라는 거였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실제로 강물이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기대하라는 거겠습니까? 내 마음을 바꾸는 걸 기대하느니 강물이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기대하는 게 그게 차라리 나을걸? 이랬는데 그럼 진짜로 강물 앞에 가서 이렇게 자 기대해보자. 거꾸로 가는 거 기대하자. 진짜 그렇게 하라는 걸까요? 아니죠. 그 말을 왜 쓴 걸까요? 내 마음 절대로 안 바뀐다라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실제 있을 수도 없는 얘기를 쓴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거는 비교해 볼까요? May as well이랑 잘 보십시오. 여기는 뭐라 그랬죠? 너 나가 노느니 공부하는 게 나을 거 이랬잖아요. 이제 의역을 하면. 그럼 진짜 이거 하라는 거죠. 공부하라는 거죠. 엄마가 진짜 공부하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요. 여기다 못 썼어요. 강물이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걸 기대하는 게 낫다고 그랬죠. 그럼 이건 진짜로 그렇게 하라는 겁니까? 진짜로 가가지고 거꾸로 가는 거 한번 찾아보자, 기대해보자 이겁니까? 아니죠. 결국은 얘는 완전히 비꼰 거죠. 비꼰 겁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야, 네가 나를 아무리 설득하려고 해도 난 내 마음을 안 바뀌어. 이 말을
그쵸? 과장하고 강조하기 위해서 너 내 마음 바꾸는 거를 기대하느니 강물이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걸 기대하는 게 그게 차라리 낫는지도 모르지. 이렇게 비꼬고 뒤튼 겁니다. 혹시 그게 낫는지도 몰라. 이런 거.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메이보다 더 약한 마이트를 써가지고 말투를 비꼰 거라고요. 됐습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의 한국말로 번역을 할 때 B보다 A 하는 게 낫다라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might 뒤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 불가능한 일이죠.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가정법으로 쓰이는 거죠. 실제로 이거 하라는 게 아닌 거죠.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 말이죠. 이거 하지 말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might as well 뒤에는 불가능한 일인데 하라라고 겉으로 말하는 거고 may as well은 이건 진짜로 뭐야? 이거 진짜로 이거 하라는 거죠. 이건 진짜로.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를 may as well은 가정법에 잘 안 넣습니다. might as well은 가정법에 넣고요. 아시겠습니까? 네. 자, 이해하셨습니까? 네.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가요. 그래서 may as well이냐 might as well이냐라고 시험 문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그 뒤에 진짜 이거 하라는 건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인데 겉으로만 그렇게 쓴 것인지를 여러분이 잘 보시면 됩니다. 해가 서쪽에서 뜨는 걸 기대하는 게 낫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might as well이라고 써야죠. may as well 쓰면요. 진짜로 가서 그거 기다리라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다음. 자, 다음 이제 may 이쪽 끝났었고요. 5번으로 넘어가서 should에 대해서 잠깐 동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hould요. 일단 첫 번째 we should obey the law 가장 쉬운 거죠. 우리는 법에 복종해야 됩니다.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뭐뭐 해야 마땅하다. 이게 should입니다. 여러분들은 중학교 때부터 아마 궁금한 게 있었을 것입니다. must와 should의 차이죠. 우리말로 해석할 땐 뭐 비슷하죠. must도 해야 한다고, should도 해야 한다죠. 여러분 이 가장 근본적인 것을 여러분 이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must는 나의 주장을 표현한 거고요. should는 말투가 이건 누가 봐도 당연한 거야. 이러는 게 당연한 거야. 마땅히 이래야지. 이게 should입니다. 당연히 이런 일이 벌어져야지. 식의 말투가 should고요. must는 뭐 보편적으로 봤을 때, 당위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내 주장입니다. 내 주장. 알겠습니까? 그래서 약간 must가 더 명령문적인 것입니다. 이해하나요? 어떤 명령문적이에요. 그리고 나의 어떤 내 성질, 내 기분, 나의 주장 이걸 강하게 나타내고 싶으면 must고요. 그 말에 뭔가 타당성, 뭔가 당위성, 합리성 이런 것을 좀 얹혀서 그 내용을 좀 얹혀서 표현하고 싶으면 좀 아주 이성적이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으면 should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아주 화가 나가지고 지금 이런 개새 막 이러면서 너 당장 나가야 돼. 그럴 때는 you must get out 이런 거죠. 뭐 화가 나고 이런 you should get out 약간 이상합니다. 막 화가 났는데 굉장히 이성적인 말투를 쓰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야, 너 당장 나가는 게 마땅하다고 막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요. 근데 되게 웃기는 게 뭐냐면 이걸 일부러 거꾸로 할 때도 있어요. 일부러 합리적이고 누가 봐도 당위적인 어떤 그런 때 should를 써야 마땅할 때 일부러 must를 써가지고 나의 주장이 그러하다는 걸 일부러 강조시키고 싶은 그런 게 좀 있고요. 또는 누가 봐도 must 써야 할 때 일부러 should를 써가지고 이게 나의 주장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아마 여기에 동의할 거다라는 이런 뭔가 자기 말의 어떤 정당성 이런 걸 확보하기 위해서 또 should를 쓸 때가 있다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쓰는 사람 마음대로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굳이 이렇게 아시려면 뭐만 알면 되냐면 must는 나의 강한 주장을 더 확실하게 얘기하고 싶을 때다. 특히 흥분했을 때는 must가 좋다. 그런데 should는
뭐 흥분했다 치더라도 should는 누가 봐도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이고 당연히 이런 일이 벌어져야 마땅하다라는 어떤 합리, 정당성 이런 거를 좀 쓰고 싶으면 should다. 됐습니까? 네. 듣고 나서 여러분이 선생님 모르겠다. 더 헷갈리는데요. 그게 정상입니다. 괜찮아요. 알았죠?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그 차이점은 여러분이 아시고 근데 뭐 이럴 때 일부러 이렇게 쓰기도 한다면서요. 그렇다니까요. 가장 기본적인 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차이인데 일부러 바꿨을 때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고요. 그렇죠? 그러나 다음 시간에 공부할 must have pp, should have pp 나옵니다. 그거는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뭐 오늘 지금 얘기하다 보면 또 나올 수도 있고요. 일단 첫 번째 문장 우리는 법을 따라야 한다. 그래야 마땅하다. 쓴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실 실생활에서 참 많이 쓰는 생활 영어에서 많이 쓰는 그거를 먼저 좀 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B번은 it should be 입니다. it should be.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게요. 해석이요. 당연하지 이렇게 나오거든요. 당연하지.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니 이게 왜 또 당연하지가 돼? 아씨 막 이러겠죠. 아니 뭐만 해야 된다라고 해놓고선 왜 당연하지요? 여러분 잘 생각해 주십시오. 그게 그렇게 되는 일이 마땅히 일어나야지 이런 뜻이에요. 아까 제가 뭐랬어요? should는 누가 봐도 그건 마땅히 그렇게 돼야 정상이다 이런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야 그건 그렇게 되는 게 정상이야. 그렇게 돼야지 마땅하지. 당연하지. 이거 비슷한 그렇죠? 예, 그런 뜻입니다. 언제 쓰는 거냐면요. 이런 거예요. 누군가가 저한테 와서 자네 딸 이번에 전교 1등 했다며? 그러면 제가 it should be. 당연하지. 내가 그년을 위해서 사교육비를 매달 2천만 원을 쓰고 있는데 당연히 그런 일이 있어야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 표현입니다. it should be. 그럼 뭐 마땅히 그래야지 뭐. 그건 당연히 이런 일이 있어야지. 당연하지. 됐습니까? 우리 문법책이 이게 잘 안 나와요. 실생활에서는 되게 많이 쓰는 말인데 it should be. 예, 그래도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 꼭 알아두십시오. 당연하지. 이렇게 해석해야지. 이렇게 막 그것은 그래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C번이 또 이 last should에 대해서 알아두십시오. last should. 이게 무슨 뜻이냐면 뭐뭐 하지 않도록 이런 뜻입니다. 선생님 여기 부정어가 없는데 왜 뭐뭐 하지 않도록이에요? last가요. little이라는 부사의 비교급은 less고요. 최상급은 least가 있고 last가 있는 겁니다. least는 최소 이런 뜻이고요. last는 거의 뭐뭐 하지 않게 뭐 이런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 처음 들어본 사람 많을 텐데요. 그래서 last는 이 자체가 부정어입니다. 그리고 뒤에 문장을 이끕니다. 문장. 주어 동사 나온다고 그래요.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온다고. 알았죠? 그래서 자, 예문을 보십시오. He's working hard lest he should fail in the exam. 여기서 working 그러니까 공부하는 거겠죠.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뭐뭐 하지 않도록 그가 시험에 실패하지 않도록요. 됐나요? 이럴 때 당연히 시험 문제는 lest he should not fail이냐 should fail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문맥상 애들이 하면서 막 그럼 열심히 일하고 있어. 왜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 왜 하고 있을까요? 시험에 실패하지 않으려고죠. 그러면 시험에 실패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니까 not이 들어와야 되잖아. 이렇게 생각해서 should not fail을 적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거를 선생님들이 다 안다고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알았어요? 앞에 lest가 있는 거 조심하십시오. lest가 있으면 부정어입니다. 이 자체가. 됐나요? 조심하십시오. 자, 그다음 이제 또 아주 실용적으로 should have pp에 대해서 공부해 봅시다. should have pp는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자, 거기 예문 보십시오. C번에 should have pp. You should have been more generous to her. 그랬죠? You should have been more be generous는
관대하다겠죠. 근데 more generous 했으니까 더 관대해야 했다. to her. 너 그녀에게 더 관대했어야 됐는데 뭐뭐 했어야 했다. 과거에 그러지 않은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는 말투죠. 다시 과거에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안 한 것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는 말투라고요. 됐습니까? 너 그녀에게 좀 더 관대했어야 되는데 됐죠? 왜 안 했니? 이렇게 좀 따지는 겁니다. 됐나요? 근데 이제 문제는 휴대PP는 이것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휴대PP는 이것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 슈드는 당위성이라고 했죠? 잘 들어보십시오. 자, 저 학생이 뭐 저한테 와서 이제 이 학원에서 수업을 했어요. 내가 학교라고 합시다. 내가 학교 담임 선생님이에요. 그리고 이제 얘가 집에 갔어요. 학교에서 집까지는 5분 거리예요. 5분 거리. 그리고 이제 집에 간다고 갔어요. 그래서 내가 갑자기 이 학생한테 전화 걸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전화해 봤어요. 몇 분 후에? 한 10분 후에. 그러니까 5분이면 집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사는 아이가 집에 간다고 갔어요. 그리고 10분 후에 내가 전화했어요. 얘가 안 왔대요. 그럼 얘 지금쯤이면 집에 도착했어야 되는데 이러겠죠. 집에 도착했어야 되는데 집에 도착했어야 마땅한데 그렇죠? 우리말이랑 참으로 유사하다는 걸 제가 느낍니다. 영어를 공부할 때는요. 영어를 하면 할수록요. 두 가지의 상반된 느낌이 됩니다. 하나는 진짜 우리말과 다르구나. 와, 어떻게 이렇게 우리말과 이 개념 자체가 너무 다를까? 그래서 그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을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이 저는요. 너무 놀랍고 이 말투를 어떻게 여기도 이렇게 한국어로 이렇게 할까? 너무너무 너무 힘들다 이거죠. 너무 다른 언어다라는 걸 느끼거든요. 근데 반대로 이런 것도 많이 느낍니다. 참으로 똑같구나. 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말투가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휴대PP가 했어야 했다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뭐예요? You should have been more generous. 자, 이 발음할 때도 should have 이렇게 should have been, should have been 이러지 말고요. You should have been more generous to her. 너 그녀에게 좀 더 관대했어야 했다. 이러면 좀 왠지 좀 상대방한테 좀 뭐라는 거죠? 좀 약간 비난, 상대방한테 좀 뭐라고 그러는 거죠. 근데 똑같은 했어야 했는데 이런 말을 썼는데 이렇게 he should have been 똑같이 비동사예요. been there 거기에 그럼 이제 거기 가는 거죠. 거기 도착하는 거죠. 그러면요. 지금 좀 전 같은 경우에 걔가 지금쯤은 집에 도착했어야 돼. 집에 있어야 되는데 집에 있는 걸 할까요? been to 뭐 at home. He should have been at home. Should have been at home. 그럼 걔 지금쯤 집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얘 보고 뭐라 그러는 겁니까? 아, 그 새끼 이거 뭐라 그러는 게 아니죠. 방금 같은 경우는 제가 예문 들은 그 상황에서는 이런 경우는 이거 말투는 똑같지만 얘 보고 뭐라고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거참 이상하다. 지금쯤이면 집에 도착했어야 마땅한데 왜 도착 안 했지? 이런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겁니다. 그런 걸 보고 책에는 슈드의 당위성 뭐 이러고 나오는데요. 당위성인 건 아무데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슈드가 당위성인 건. 유독 요것만 당위성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건 이 말투입니다. 했어야 했다라는 말투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맥에 따라서 우리말에서도 했어야 했다는 말투는 똑같지만 좀 의미가 다른 거잖아요.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았나요? 자, 이렇게 지금쯤이면 여기 by now 여기까지 적혀 있으면 뭐 지금쯤이면 집에 있어야 하는데 이상하다 이런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죠. 5분 거리인데 10분 전에 갔으면 지금쯤이면 집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뭐 했어야 되는데 있어야 되는데 이 말은 똑같지만 나무라는 건 아니라고요.
알겠습니까? 네. 상황과 주어가 누구냐에 따라서 조금씩 그 좀 개념의 의미가 좀 바뀐다고요. 여러분 우리 이거 해볼까요? will 같은 경우도요. will 뭐 할 것이다 이거죠. 뭐 할 것이다. 여러분 한국말에서요. 한국말에서 너 수업 끝나고 집에 가서 뭐 할 거니? 나 공부할 거야. 나 공부할 거야. 그럼 무슨 의미죠? 나 집에 가면 공부할 거야. 미래에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의지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똑같이 공부할 거야 이렇게 써도요. 야, 네 친구 그 미숙이 있잖아. 전국 수석하는 애. 걔 지금 뭐 하고 있을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걔 지금 공부할 거야. 똑같죠? 걔 지금 공부할 거야. 그렇죠? 똑같죠? 근데 여러분 이번에는 무슨 뜻이죠? 걔 지금 공부할 거야. 추측이죠. 그죠? 그럼 걔의 습성이기도 하죠. 성격. 아마 걔는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는 애니까 걔는 지금 아마 공부할 거다. 그죠? 근데 우리 그런 거 배운 적 있습니까? 국어 선생님한테? 리을 거야, 할 거야는 1번 의지미래, 2번 습성, 또는 3번 추측. 여러분 이러면서 할 거야를 배웠습니까? 그렇게 배운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번. 국어 시간에 그렇게 배웠냐? 그럼 배운 적 없죠. 우리 카메라 PD 그럼 배운 적 없죠. 근데 그냥 할 거야인데 문맥에 따라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로 미래 얘기할 때도 있지만 어느 때는 뭐죠? 어느 때는 어떤 그 추측, 추측. That'll be yours. 그게 당신 거죠 아마. 뭐 이런 거. 또는 bears will not touch the dead body. 곰은 시체는 건드리지 않게 마련이야. 어떤 습성, 추측. 우리 한국말에서는 근데 이런 말을 안 배우고 그냥 할 거야라는 말을 자꾸 많이 해서 그 어감을 키워줘서 해석을 가능하게 하죠. 근데 우리가 영어는요. 문법책에 보면 오늘부터 will을 공부해보자. 1번 의지미래 I will kill her 의지미래 2번 아까 얘기한 것처럼 bears will not touch the dead body 곰은 시체는 건들지 않게 마련이야. 야 이게 습성 그렇게 해석해야 돼. 세 번째 뭐 that'll be yours 그게 아마 당신 거죠 아마 뭐 이렇게 해석해야 돼. 이렇게 막 찢어 발긴다고요. 막 그냥 찢어 발겨요. 그럼 어떨 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좀 있긴 해요 사실은. 그냥 너무 찢어 발겨요 그냥 막. 그래서 선생님은 늘 이렇습니다. 어떤 때는 조금 뜻을 나눠야 될 때는 나누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같은 뜻인데 이게 뉘앙스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어질 뿐이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must 같은 경우에는 뜻을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면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지금 should는요. should의 PP 똑같이 써서 말투도 뭐뭐 했어야 했다지만 어느 때는 자연스럽게 그냥 했어야 했다로 해석해 보라고요. 그럼 그냥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고요. 어떨 때는 상대방 보고 뭐라고 나무라는 거지만 어떨 때는 지금쯤이면 집에 도착했어야 되는데 그럼 이상하다 추측하고 얘를 나무라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석을 통해서 알아야 될 때가 있다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자, 그 밑에 보십시오. 그 밑에 보시면요. It is a pity 이렇게 나오죠. It is a pity that he should have given up his studies. It is a pity that 하고 나면요. 참 안 됐다 이런 뜻인데요. 이렇게 it is 나온 다음에 어떤 그 감정적이나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말. 이런데 이렇게 약간 자연스러운데 이성적인데 합리적인데 안 됐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어떠하다라는 어떤 판단에 해당되는 어떤 그 보호가 형용사나 이런 명사가 나오면 대절 뒤에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져야 하다니 참 이런데 이렇게 해서 뭔가 이렇게 should가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문법인데 그것은 좀 약간 옛날식의 문법입니다. 오늘날 미국 사람들은 이때 잘 should를 쓰진 않아요. 그러나 써도 되거든요. 그래서 it is 한 다음에 뭐라고요? 이성적이나 감정적 판단에 해당되는 어떤 말투가 나온 다음에 대절 나오면 주어하고 should 쓰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고요. 자, 그럼 일단은 should 쓰긴 썼는데 그가 자기 연구를 give up은 포기한 거죠. 그럼 포기했어야 하다니 했어야 했다죠 또. 그죠? 마찬가지로 했어야 했다는 똑같아요. 해보죠. should have given up. 그의 뭐라고요? 공부를 포기했어야 하다니 이건 안 됐다. 그렇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포기한 거죠 이번에는요. 포기한 거죠.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복잡해요 하지 마시고
재밌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보세요. 똑같은 추두의 PP인데요. 말투도 똑같아요. 했어야 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뭐예요? 관대했어요? 관대하지 않았어요? 관대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안 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다고 한 거죠. 그렇죠? 여기도요. 지금 집에 도착했어야 되는데. 도착했어요? 안 했어요? 도착 안 했죠? 그렇죠? 안 한 게 참 이상한 거죠. 근데 여기도 말투는 똑같아요. 포기했어야 했다는 것은 참 안 됐다. 근데 똑같은 했어야 했다는데 이번에는 포기한 거죠. 그죠? 이게 언어의 묘미입니다. 그 말투가 주어가 누구냐, 상황이 뭐냐, 그죠? 대절 속에 있느냐, 뭐냐 이거에 따라서 의미가 조금씩 달라진다고요. 그걸 어떻게 법칙과 공식으로 하겠습니까? 그렇죠? 가장 기본적인 뼈대, 의미죠. 의미를, 뜻을, 말투를 정확하게 알아서 그때마다 우리가 앞뒤를 보면서 응용을 하는 능력을 키워야 되죠. 그래서 그 응용하는 능력을 키우라고 이런 예문들을 들어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동사 할 때 제가 그런 말 했잖아요. 웬만하면 이 문장들을 자꾸 외우려고 노력해라. 자꾸 여러 번 읽어서. 알겠습니까? So it is a pity that he should have given up. 해서 it is more 한 다음에 대절 나올 때 should have pp는 그걸 한 겁니다. 안 한 게 아니에요. 내용일치 시험 문제에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럴 때는 안 한 거예요. 그러나 it is more 하고 대절 나왔을 때 should have pp는 한 거죠. 어떻게 알았다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해석하면서 그의 연구를 포기했어야 했다는 거는 참 안 된 일이다. 그러니까 포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안 됐다는 거죠. 그게. 됐나요? should have pp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법에서 기억나십니까? 가정법에서 자, 가정법에서 가정법 과거 완료해서 그가 나를 돕지 않았더라면 if he had not helped me 그때 그가 나를 돕지 않았더라면 나는 실패했을 텐데 근데 실패하는 건 내가 원하는 거야 안 원하는 거야? 원하지 않는 거죠. 그러므로 would나 could보다는 should를 쓰게 된다.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여기도 뭐 써야 돼요? 옛날 일이죠. 옛날 일이면 뭐라고 써야죠? have pp 써야 되죠. I should have failed in it. 여기 또 should have pp가 나온 거예요. 이 말투가 뭔지 아십니까? 진짜 뭐만 했어야 했다예요. 그럼 잘 보세요. 자, 걔가 나를 돕지 않았더라면 난 그 일에 실패했어야 되는 거야. 이런 말투예요. 실패했어야 마땅한 일이라고요. 돕지 않았더라면. 그런데 도왔기 때문에 다행히도 실패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이게 이 구절에 있으니까 또 말투가 바뀌어. 약간 의미가 또 변형되는 거죠. 이럴 때 여러분은 저처럼 영어를 잘하시려면 저뿐만 아니라 영어 선생님들 영어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어 선생처럼 영어 잘하시려면 이때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재밌다. 오, 말투라는 게 재밌다. 그렇지 않습니까? 걔 영어 잘해. 이 말과 영어는 잘해. 이 말은 뉘앙스가 좀 다르죠. 영어는 잘하는데 다른 건 병신이야. 뭐 이런. 그렇잖아요. 그걸 어렵다고 하면 안 되죠. 그럼 언어를 포기하게 되는 셈이죠. 아, 재밌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저를 욕하고 있는 사람 있죠. 뭐가 재밌어? 막 짜증나는 거. 그게 아닙니다. 이 방법이 오히려 훨씬 더 여러분에게 근본적이고도 현명하면서도 수준 높게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나 슈드의 7가지 방식을 외워보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뭐 이럴 때 슈드 다 외워버려. 공식이래 다. 그리고 글 속에서 뭐가 탁 나오면 이게 무슨 방법이지? 무슨 공식으로 한 거지? 내가 외운 것 중에 몇 번째 거지? 이럴 거잖아요. 그런 순간 여러분 시간은 흘러가고 기계적이 되고 머리는 응용이 안 되는 겁니다. 슈드 PP는 했어야 하는데 이런 뜻인데 그때마다 앞뒤 문맥과 이 부절에 있느냐 뭐 있느냐 대처 속에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그 의미가 달라지는구나. 말투는 똑같은데 이렇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우리말 근데 정말 다행인 게 우리말도 다 똑같아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슈드용법은 우리말도 다 똑같아요. 그래서 다행이라고요. 모국어를 사용해서 할 수 있으니까 이용해서 할 수 있으니까. 자, 그가 그때 나를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난 실패했어야 되는 거야. 글 써야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주장이 아니죠. 주장이 아니라 그랬어야 마땅한 그런 일이 벌어질 뻔했다. 그렇죠? 다시 합니다. 이거 보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어떤 한국 사람이 와서 이런 말 했어요. 야, 걔가 그때 나 도와주지 않았으면 나 완전 실패했어야 되는 거야. 이게 어렵습니까?
그죠? 근데 도와줬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았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거기서 또 슈드 FP가 나오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서는 근데 실패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죠. 그래서 결론은 슈드 FP가요 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자 여기 볼까요? It is 어디 갔죠? 어디 갔나요? 여기 있었는데 여기 있었는데 자, 내가 안 썼군요. 여러분 그 C번에 It is a pity that 했던 그 It is more 하고 that 속에 나오는 should FP만 했어야 했다니 참 이렇구나 해서 한 거고 나머지 다른 should FP는 다 안 했을 때 얘기하는 것이었군요. 그렇죠? 예, 다시 한번 여러분이 해석을 하면서 복습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더 수준 높고 현명하고 정말로 독해에 이용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수업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좀 하고 그리고 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